당뇨약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먹었다. 그때 뭐라고 하세요, 선생님은? 당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뇨약은 괜찮다. 괜찮다. 약을 먹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가봐라. 이게 가봐라. 뭐 어렵냐.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인 당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당뇨 은근히 많아요.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유산에 위험이 없는 건 아닌지, 약을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까지요. 하지만 다행인 점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위험도를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당뇨가 임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가 안전적인 건지, 약을 복용하신 분들이라면 임신 시도 중에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임신을 준비하면서 불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뇨가 있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당뇨가 없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성의 경우 당뇨가 있을 때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자연배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신율이 떨어질 수는 있죠. 그리고 지속되는 고혈당에 노출되면 난소안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될 수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남자의 질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혈당 조절이 잘 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혈당 조절이 잘 되면 큰 문제가 없이 임신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조절이 잘 안 되고 혈당이 계속해서 높으면 정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정자 수나 운동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정자가 보이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무엇보다도 당뇨는 임신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소가 있기는 해요. 혹시 기능의 문제인가요? 이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발기부전이나 사정장애처럼 과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약간 뚱뚱하신 분은 당뇨로 갈 수도 있고,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남성분들은 정자만 볼 게 아니라 생활 속의 증상도 같이 함께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위험성은 증가할 수는 있겠죠. 고혈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자, 정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약간 높은 정도거나 여성 쪽에서 무월경이나 무배랑 같은 뚜렷한 문제가 없고 남성도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잘 임신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포인트는 나타난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수치를 원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면 안전한가요, 원장님? 참 이게 임신 준비 단계에서 원칙은 딱 하나가 있어요. 가능한 한 정상 범위에 가깝게 그 기준으로 자주 보는 게 헤모글로빈 A1C인데 최근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수치잖아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임신 준비를 한다면 한 6.5 미만을 목표로 잡고 가는 게 좋고, 가능하다면 더 안정적으로 맞추는 게 바람직하죠. 네. 만약 당뇨가 없고 위험 요인이 거의 없다면 매번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 내가 좀 살집이 있고 아니면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위험 요인이 있다면 한 번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어떤가요? 유산이 잘 되나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임신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임신 초기에 사실 초기 유산 위험이 올라간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초기 고혈당 노출은 태아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선천기형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당뇨가 있거나 당뇨의 위험 요인이 있다 이러면 임신 전부터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가고, 산부인과 선생님, 내분비 선생님한테 토스하고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서 혈당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리하면 혈당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당뇨가 있으면 당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의외로 그 당뇨약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드시고 오시는 분이 되게 당이 많아요. 높은데도?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임신 준비를 하는데 당뇨약을 먹으면,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애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은근히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때 뭐라고 하세요, 선생님은? 당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뇨약은 괜찮다? 괜찮다. 특히 이제 임신 시도 전부터 이제 인슐린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다낭성일 때 당뇨약 먹는 약으로도 루틴하게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의외로 모르시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 준비를 하려면 임신 시도보다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잡는 게 좋을까요? 5가지를 간추려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임신을 계획하기 전에는 최소 3개월, 가능하다면 6개월 전부터 내분비내과 선생님을 진료를 보고 혈당 상태를 점검해 봐라. 산전 검사에서 이 혈액 검사와 기본적인 진찰을 같이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미리. 네. 2번의 정상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간혹 빨리 빼야 할 것 같은 마음에 갑자기 식단을 확 줄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하지만 그거 방식은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과도한 다이어트처럼 저혈당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동은 오히려 더 위험을 조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뇨이신 분들은 또 저혈당 잘 오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임신을 준비하는 당시에 복용 중인 당뇨약을 점검해보고 점검하고 임신 중에 사용 가능한 약으로 바꾸고 가능하다면 인슐린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네 번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한 운동과 아주 현실적인 너무 무리하지 않고 제일 현실적인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네. 마지막 5번째가 바로 협산이잖아요. 엽산. 임신 시도하기 전에 미리부터 복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임신 전부터 혈당 조절이 잘 되어 있으면 임신 중에 이제 올 수 있는 합병증이나 태아 관련 위험, 조산 같은 문제들이 일반 임신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질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임신 전 의료진과 함께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만 시도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복용하고 계시는 약을 점검하는 건데요. 임신 중에 안전한 약으로 변경하거나 필요하면 인슐린으로 전환한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뭐 약을 먹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약을 먹을 때 좋은 적합한 약을 먹는 거죠.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인슐린인데 인슐린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 혈당 관리가 가장 잘 되고 안전한 그런 선택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복용하고 계시는 메폴민 경우에도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성분들은 당뇨가 없음에도 배아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배란 유도의 목적으로 그냥 루틴으로 딱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신이 확인되면 그냥 중단하고 또 다른 치료법으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임신 시도 중에는 그냥 편하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당뇨 치료로 메폴민을 복용하는 중이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긴 하죠. 그러니까 임신 시도 전에는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메폴민에서 인슐린으로 전환하는 게 더 안전한지 확인해보고 그게 더 낫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인슐린으로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건 담당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분이 나 당뇨다 라고 하면 처음에 당뇨 환자가 오셨다. 임신 시도 중이다. 그러면 일단 먹는 약부터 점검해야겠죠? 안 먹어요, 저. 약 안 먹어요. 안 먹고 식단 조절로 혈당이 잘 된다면 그러면 저는 내분비내과 한 번 더 가보라 할 것 같아요. 아, 임신 시도 전이라면? 당뇨다.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근데 약을 안 먹고 있다. 나 혈당으로 혈당 조절하고 있으면서 몸무게 조절하고 식이 조절하고 있다. 그러더라도 한번 내분비내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는 게 당뇨를 진단 받으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보면은 원장님이나 저나 되게 진료를 약간 보수적으로 봐요. 한번 가봐라. 이게 가봐라. 뭐 어렵냐? 그래. 우리나라가 미국이냐?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미국이냐? 맞아. 가기 쉽다. 그래. 임신은 된다. 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느냐가 문제지. 임신이 안 될까 걱정하지 말고 잘 돼야지. 뭐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해지니까. 맞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경훈 원장님과 함께 당뇨와 난임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당뇨가 있다고 임신이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맞아요. 임신 전에 혈당 조절 잘 해두면 미토콘드리아도 좋아지니까 그리고 또 임신 중 합병증 그리고 태아 관련 위험도 이런 것들도 일반 임신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출 수가 있잖아요. 네, 만약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순서를 잡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 가시면 안전하게 임신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